한국인들은 거지옷을 입고 다닌다. 서울엔 노숙자들이 가득하다. 저런 거적대기를 두르고 다니는 걸 보면 한국은 후진국이 분명하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이 옷을 마주한 뒤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거적대기 같다고 놀리던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CNN에서 이것을 대서특필하여 미국은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콜린스예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냥 평범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람들을 우아하고 자신감 있고 세련되게 보이게 만드는 코트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코트는 유명 잡지에 실렸고 셀럽들이 입었으며 뉴욕 최고의 매장에서 판매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파리에서 공부하고 밀라노에서 일하며 뉴욕에서 제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의 롱패딩 코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웃어버렸어요. 어느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카라멜 라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어시스턴트인 에밀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올리비아, 한국에서 온 롱패딩 트렌드 들어보셨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롱패딩? 그게 뭐야? 에밀리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커다랗고 푹신한 검은색 코트가 있었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엄청 긴 코트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거 농담이지? 이게 패션이라고? 그냥 솜에 달린 담요잖아. 에밀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코트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밤새 줄을 섰대요. 저는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어요. 잠깐만,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줄을 섰다고? 왜? 따뜻하고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니까요. 에밀리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스타일리시? 설마. 이 코트에는 모양도 구조도 없어. 그냥 거대한 손뭉치일 뿐이야. 에밀리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매출 수치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패션은 파리, 밀라노, 그리고 뉴욕에서 나오는 거야. 한국이 아니라.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쉽게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맨해튼의 한 고급 카페에서 패션 디자이너 친구들과 만났어요. 이야기 도중 한국의 롱패딩 코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상한 코트가 유행하는 거 들었어? 친구 한 명이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 움직이는 매트리스 같은 거? 사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걸 입고 있더라. 완전 유니폼 같았어.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개성은 어디에 있는 거야? 창의성은 어디로 갔냐고. 또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무 우울해. 패션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어야 하잖아. 거대한 베개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비싼 커피를 마시며 깔깔 웃었어요.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대체 왜 이 코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걸까?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겨울 컬렉션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기 화면에는 톰슨 사장님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올리비아, 내 사무실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몇 분 후 저는 사장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은 몇 가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올리비아, 한국에서 롱패딩이 유행하는 거 알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게도요. 어디를 가나 다 그 얘기뿐이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당신을 서울로 보낼 겁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서울이요? 한국이 패션 업계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트렌드는 빠르게 퍼지고 있고 우리도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서 한국 스타일을 배우고 우리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반문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가야 하죠?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 중 한 명이고 당신의 안목을 신뢰하니까요. 사장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이 트렌드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뉴욕의 정상급 디자이너인 제가? 한국의 패션을 배우러 간다고요? 솔직히 기분이 상했어요. 한국은 고급 패션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케이팝이나 트렌디한 스트리트웨어는 유명했지만 진짜 패션은 파리, 밀라노, 뉴욕에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장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에 출발하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네요. 속으로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완전 시간 낭비잖아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한국의 겨울이 춥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추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얼음장 같은 바람이 제 얼굴을 후려쳤어요. 바람은 제가 자신 있게 입고 온 세련된 울 코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죠. 세상에, 이게 뭐야. 코트를 더 꽉 여몄지만 소용없었어요. 손은 얼어붙었고 귀는 따갑게 화끈거렸고 코끝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시렸어요.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어요. 덜덜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전부 똑같은 롱패딩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움직이는 담요 군단 같았어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아무도 스타일에 신경 안 쓰나? 그때 어디선가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올리비아? 여기에요. 고개를 돌려보니 강서윤이라는 한국인 가이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얼음 덩어리가 되고 있었죠. 서윤은 제게 다가오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롱패딩 안 가져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코트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은 피식 웃더니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니죠. 서울 겨울은 혹독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서윤과 함께 택시에 올라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도시는 화려하고 세련됐어요.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K-팝 광고와 패션 브랜드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거리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트렌디한 스트리트 패션과 우아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정할게요. 한국 사람들 패션 감각 좋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는 실용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롱패딩이 인기 있는 거예요.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크고 부피가 큰 걸 왜 입어요? 멋진 코디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서윤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추울 때는 스타일보다 따뜻함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완전 우리 할머니 같은 말이네요. 서윤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쪽은 완전 고집센 뉴요커 같아요. 맞아요. 저는 고집센 뉴요커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패션을 위해 따뜻함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업무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 장소는 강남 서울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지역이었어요. 유명 패션 브랜드와 고급 디자이너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저는 제일 멋진 겨울 코디를 갖춰 입었어요. 세련된 카멜 코트, 스키니, 진, 발목까지 오는 부츠. 거기에 고급스러운 스카프와 장갑까지 추가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제 얼굴을 세게 후려쳤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얼른 스카프로 얼굴을 감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코트의 작은 틈까지 파고들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귀는 빨갛게 얼었으며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와, 겨우 도착했네. 이미 먼저 와 있던 서윤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롱패딩 입어야겠네요.
저는 신음하듯 말했어요. 제발 당신까지 그러지 마요. 서유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곧 포기할걸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며칠 동안 저는 미팅을 다니고 쇼룸을 방문하며 한국의 디자이너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추위와 싸웠어요. 날씨가 맑아도 바람이 멈추지 않았어요. 반면 서유는 롱패딩을 입고 늘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패션이 따뜻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출장 4번째 날 저는 야외에서 미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서울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제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뻣뻣했고 장갑을 꼈는데도 손가락이 얼음 조각 같았어요. 서유는 옆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요 졌어요. 서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당신 코트 좀 빌려줘요. 서유는 환하게 웃더니 말했어요. 드디어. 그 말 기다렸어요. 그녀는 롱패딩을 벗어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바로 뒤따라온 바람이 제 결정을 재촉했어요. 저는 급히 롱패딩을 입었어요. 코트를 걸치는 순간 느껴졌어요. 따뜻함이. 천국 같은 놀랍고도 생명을 살릴 것 같은 따뜻함이. 눈 속에 서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바람이 더 이상 제 몸을 뚫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외쳤어요. 세상에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서윤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패션보다 따뜻함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딱 하나 확신했어요. 이제 이 코트 절대 벗고 싶지 않아.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롱패딩에 대한 생각을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입기를 거부했고 비웃었고 움직이는 담요라고까지 불렀죠. 하지만 서울의 겨울을 직접 겪고 나니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루 동안 서윤의 롱패딩을 빌려 입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추위 때문이야. 이 코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저는 여전히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였고 여전히 패션이란 스타일을 위한 것이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서윤이 저를 한강겨울 축제에 초대했어요. 롱패딩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이유를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었고 축제는 강변에서 열렸어요. 밤이었지만 도시는 환하고 아름다웠어요. 알록달록한 조명이 물에 반짝이며 비쳤어요. 축제장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노점상들,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가족들,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는 연인들, 그리고 눈밭에서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인정할게요. 여기 정말 멋지네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은 겨울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는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어요. 축제의 가장자리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노숙인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낡은 담요와 얇은 옷을 몸에 두른 채 떨고 있었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비비는 사람들, 차가운 벤치 위에 웅크린 노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잠을 청하는 젊은 남자. 축제장의 밝고 따뜻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광경이었어요. 저는 침을 삼켰어요. 뉴욕에서도 노숙인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왜인지 여기에서 본 광경은 저를 더 깊이 찔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장면이 펼쳐졌어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롱패딩 코트가 가득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조용히 다가가 노숙인들에게 롱패딩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롱패딩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천천히 코트를 입고 지퍼를 올린 뒤 후드를 덮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이완되었어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더니 살면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코트 덕분에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어요. 한 남성이 지나가며 더 많은 롱패딩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가 리더인 것 같아서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이건 어떤 활동인가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노숙인들에게 롱패딩을 나눠주고 있어요. 서울의 겨울은 너무 가혹해서 따뜻한 옷 없이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방금 롱패딩을 받은 노인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코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해마다 동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트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거죠.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 저는 이 코트를 노숙인들이나 입는 옷이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코트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걸 직접 보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도 롱패딩이 그냥 못생긴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저는 수년 동안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옷을 디자인해 왔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옷을 만든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패션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뉴욕의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롱패딩 컨셉을 우리 브랜드에 도입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올리비아 진심인가요? 네. 제가 틀렸어요. 이건 단순한 코트가 아니에요.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뉴요커들은 그렇게 부피가 큰 코트를 입지 않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곧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강축제에서 코트를 나눠주던 남성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 올리비아 콜린스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세요? 뉴욕으로 돌아가서 롱패딩을 기부하고 싶어요. 뉴욕에서도 추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올리비아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디자인하는 옷이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 패션이란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스타일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패션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강 겨울 축제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롱패딩을 입고 미소를 짓던 그 노인, 추위 속에서 긴장을 풀고 한숨을 내쉬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코트를 단순한 옷이 아닌 생존 필수품으로 다루던 자원봉사자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패션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뉴욕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값비싼 디자이너 코트를 만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지.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톰슨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올리비아, 지금 몇 시인지 아나? 사장님의 목소리가 잠긴 듯 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브랜드의 롱패딩 컨셉을 도입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긴 한숨. 올리비아, 우리 이 얘기 벌써 했잖아. 뉴욕 사람들은 그렇게 부피가 큰 코트를 안 입는다고.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곧 입게 될 거예요. 그가 피식 웃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왜 이리 확신이 가득한 거지? 제가 틀렸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롱패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실용적이고 나름의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엔 생명을 구해요. 사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조용히 말했어요. 좀 더 이야기해봐.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축제에서 롱패딩을 나눠주던 자원봉사자 현석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창고로 데려갔어요.
창고 안에는 기부를 기다리고 있는 롱패딩 수백 벌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롱패딩 하나를 만져보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코트를 못생기고 촌스럽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코트가 생명을 살리는 옷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구매해서 뉴욕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현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몇 주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뉴욕 역사상 최악의 한파 예상.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하락 노숙인 생명 위협. 긴급 대피소 초과 수용 거리에서 떨고 있는 이들 증가. 저는 뉴스를 보며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봤던 광경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에밀리, 지금 당장 사무실에서 만나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음으로 패션 디자이너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전에 롱패딩 보고 웃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야. 도와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지역 노숙인 보호소에 전화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롱패딩이 있어요. 오늘 바로 기부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세요? 지금 거리에서 얼어 죽을 위험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곧 도착할게요. 저는 코트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어요. 보호소에 도착하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건물 밖에는 얇은 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롱패딩 상자를 들고 뛰어갔어요. 한 명씩 코트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손이 빨갛게 얼어붙은 한 여성이 제 앞에 섰어요. 제가 롱패딩을 건네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한강에서 코트를 받았던 그 노인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코트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녀는 롱패딩을 꼭 끌어안고 몸을 감싸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엔 롱패딩을 비웃던 사람들조차 하나둘씩 입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 들어섰는데 에밀리마저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거적대기 같은 코트 입을 일 없을 거라 하지 않았어? 에밀리가 머쓱하게 웃으며 코트를 단단히 여몄어요. 추위 앞에선 패션도 소용없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단순한 뿌듯함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 전체가 롱패딩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SNS, 뉴스 모두가 우리의 기부 활동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롱패딩, 뉴욕의 한파 속에서 생명을 구하다. 한때 못생겼다던 코트, 이제는 뉴욕의 필수품? 뉴욕의 패션 인플루언서들마저 롱패딩을 입고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동료들까지도. 그중 한 명, 예전에 움직이는 이불 같다고 비웃었던 사람이 롱패딩을 입고 출근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스타일을 위해서라면 추위를 참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말했어요. 추위 앞에서는 스타일도 소용없어.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날 오후 에밀리가 헐레벌떡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올리비아, CNN 틀어봐요. 빨리.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어요. 뉴스 화면이 바뀌고 제 얼굴이 나왔어요. 기자가 말했어요. 뉴욕의 한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온 롱패딩을 기부해 많은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제가 노숙인들에게 코트를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롱패딩 트렌드는 이제 뉴욕에서 필수적인 겨울방한 용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넋을 놓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다음 멘트가 나오자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이 기부활동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롱패딩을 공식적인 긴급 구호 물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에밀리는 제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올리비아, 당신이 단순히 몇 벌 기부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바꾼 거라고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마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퍼질 거예요. 그날 저녁 에밀리가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넸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저는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 씨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호소에서 롱패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코트 덕분에 저는 어젯밤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생활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씨는 저를 봐주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코트는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었어요. 저를 사람답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저는 유명 인사들을 위한 잡지에 실릴 코트만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만든 옷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서윤, 네가 맞았어. 그녀는 웃으며 물었어요. 뭐가? 롱패딩. 한국. 모든 것. 그녀는 흐뭇하게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로 뭔가 바꿔야겠어.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패션은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뉴욕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저는 이제 패션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패션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패션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뉴욕의 기록적인 한파가 지나가고 2달 후 저는 뉴욕 패션 위크의 무대 뒤에서 서 있었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쇼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어요. 한 벌의 코트였어요. 저의 시각을 바꾸고 뉴욕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코트. 런웨이 조명이 번쩍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어요. 관객들은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 뒤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모델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롱패딩 코트. 기존의 롱패딩보다 더 가볍고 더 스타일리시하며 여전히 따뜻한 코트였어요. 바로 제가 디자인한 새로운 롱패딩. 관객들은 숨을 삼켰어요. 뉴욕 패션 위크에서 롱패딩이 등장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겠죠. 두 번째 모델이 등장했고 세 번째 모델이 뒤를 이었어요. 각기 다른 스타일의 롱패딩을 입은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최전선에 앉은 디자이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어요. 이제 롱패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였어요. 쇼가 끝난 후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제 앞에는 패션 업계의 거장들, 기자들, 사진작가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롱패딩을 그저 부피만 크고 모양 없는 담요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비웃었고 외면했어요. 패션이란 멋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저는 모델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의 코트는 무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제가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듣고 있었어요. 저는 혹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롱패딩을 처음 입고 몸을 이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뉴욕의 노숙인이 이 코트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한 박자 쉬며 말을 이었어요. 패션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어야 해요.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보호해야 해요. 저는 모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코트는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생명을 구했고 뉴욕에서도 생명을 구했어요. 이건 단순한 코트가 아니에요. 따뜻함이에요. 보호막이에요. 그리고 패션이 생각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또 한 사람. 그리고 순식간에 방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쇼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올리비아, 뉴욕에 롱패딩을 들여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이요. 처음부터 이 디자인이 패션계에서 성공할 거라 확신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패션은 진화해야 해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아직도 뉴욕의 보호소에는 따뜻한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여전히 롱패딩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아파트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유는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올리비아. 쇼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너 덕분이야. 서유는 웃었어요. 아니, 내 덕분이야. 네가 배운 걸 더 크게 만들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야경이 겨울밤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그거야말로 네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멋진 생각이야. 그 후 몇 개월 동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어요.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협업을 제안했고 국제자선단체들은 롱패딩 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여러 나라의 정부들도 롱패딩을 겨울철 긴급 구호 물품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에서 런던, 파리, 도쿄, 그리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기 시작했어요. 한때 부피만 크고 못생겼다고 평가받던 옷이 이제는 필수적인 겨울 의류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으로 떠났던 한 번의 출장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한강 겨울 축제의 강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스케이트를 타는 가족들,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 따뜻한 차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여전히 롱패딩을 나누어주는 자원봉사자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기부 상자를 건넸어요. 자원봉사자가 활짝 웃으며 물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뉴욕에서요. 이제 뉴욕과 한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패션을 통해, 따뜻함을 통해, 그리고 단순한 한 벌의 코트를 통해. 저는 롱패딩을 꽉 여미며 속삭였어요. 패션은 단순히 멋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